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조금은 창피한 느낌도 드는 게 오늘 제가 2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되신 형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이제 식사를 밥을 먹자고 하셔서 이제 나가서 밥을 얻어먹고 들어왔는데 요 며칠 동안 제 동영상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몹잖고 약간 창피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되게 고맙고 너무나도 고마운 것 같아요. 저희 조카들이나 친구분들도 그렇고 솔직히 저희 동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분 계실까 말까? 물론 이 동영상이 내일로 가면 또 없어지잖아요. 뒤로 밀려버리죠. 그렇다 보면 많이 재생되면 한 9번 제가 여태까지 본 재생수를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체크하는 건 아니고 간혹가다 한 번씩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전체적인 건 보는 게 아니라 간혹가다 한번 플레이를 해놓고 재생수가 이만큼 되네 라고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어서 그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쨌든 재생수가 0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릴 때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이제 소통을 잘 안 하고 저의 성장일지처럼 제가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남기는 것들만 기록적으로 올리고 있다 보니까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찾아오신다고 하더라도 저라는 사람을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제가 올린 자료들 중에서 어떤 특정인의 이름 아니면 책 뭐 이런 유익 경로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셔서 잠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그냥 둘러보고 하는 정도인데 이 형님께서는 저를 알고 계시고 또 저의 동영상을 보면서 얘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좋은 점이 있구나, 이런 점들은 배우면 좋겠구나 이렇게 또 좋게 받아들이시면서 보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좀 뿌듯하면서도 약간 민망하고 창피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뭐 관심이든 아니든 어쨌든 어느 정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호기심이 있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동영상을 보게 되고 또 대체적으로 저도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볼 때 진득하게 보지는 않거든요. 이유야 어쨌든 본다는 자체는 그 동영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 지인이라면 그 지인한테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배우는 것이 있으면 배우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달리 생각할 부분들이 있으면 또 달리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형님의 그 마인드 자체가 너무나도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좀 나아가서 또 실천이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보면 제가 또 좋아하는 그 명언 중에 하나가 그 명언이 있어요. 배움이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가르침이란 상대가 알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 단어 이렇게 두 줄로 끝나는 그런 명언은 아닌데 어쨌든 그 명언에 나오는 말처럼 배움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형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꾸준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진 게 불과 1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도 어느 정도 배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지만 몇 개월 전부터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해야 된다. 그 배움이라는 것이 학문을 파고들고 역사를 파고들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배울 점이 꼭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며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알고 또 달리 생각하면서 이렇구나, 나의 부족한 점은 이런 것들이구나, 그렇게 배워가는 것들. 그리고 끊임없이 책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또 제가 알고 있지 않은 그런 다른 정보들을 접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나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생각을 좀 아우르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의 배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어저께도 이제 지식이라는 교육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따위를 가르치며 이게 참 확 와닿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여기서 말을 할 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교육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곳에는 지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나왔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 그러니까 즉 경험하는 것들, 경험하면서 알 수 있는 것들 그 경험이라는 게 개인의 경험이 있고 다수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경험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비춰봤을 때 그 경험이 100% 일치될 수 없는 부분들 나의 경험이 이 사람한테는 1% 혹은 10% 또 많게는 몇십 %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똑같은 부분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저라는 사람과 이 다른 사람의 환경, 시간 그리고 나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살아오면서 겪는 것들 사고방식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경험이 똑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단순한 경험들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수학, 더하기 빼기 하는데 이런 것들은 똑같을 수 있겠죠. 더하기 빼기 하는데 누구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데 누구는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물론 간혹 가다가 이제 천재의 두뇌를 가지신 분들이 간혹 가다 있으시지만 이렇듯 정말 많은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경험치를 내는 것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삶이라는 것은 100%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한때는 많이 엇나갔던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저한테 조언을 하거나 무슨 충고를 하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넌 안 돼. 내가 해봤는데 하지마. 그러면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 근데 나는 너랑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 네가 실수한 부분들은 나는 실수 안 하면서 잘 하면 되잖아. 그렇게 좀 엇나가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죠. 근데 중요했던 것은 그런 실수한 부분들을 우리한테 알려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저한테 알려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안 돼. 하지마. 내가 가봤을 테니까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똑같은 길을 한번 오기가 생겨서 가보게 되죠. 그러면서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경험이라는 게 전체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패라는 그 하나의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는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봐, 내가 하지 말랬잖아. 너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그 말이 틀렸다기보다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길이 있어요. 버스에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 편의점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떡집도 있고 치킨집도 있고 PC방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갈 때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몇 미터 지점 어디 편의점 앞에 움푹 파여 있어서 내가 넘어질 뻔했다. 너 다음에 거기 갈 때 조심하면 돼. 조심하면서 가. 이런 좀 충고나 조언이 좋은 거지. 야, 내가 그 길을 가는데 넘어질 뻔했어. 다음에 가지 마. 너는 거기 말고 딴 길로 가. 이런 충고나 조언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네가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안 돼? 나는 할 수 있어.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해? 계속 그렇게 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호의적인 거잖아요. 나를 걱정해주고 생각해주니까 그런 말을 해주는 건데 그것을 좀 고깝게 받아들이면서 엇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알고 있었으면 좀 더 조심을 했을 텐데 조심 못하고 가다가 넘어지게 되는 말 들을 걸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가지 말라 그랬나?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또 가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면서 또 실패도 하고 뭐하다 하다 보니까 결과가 어찌됐든 좀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물론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다 이겨내고 또 결과를 좋게 만들어내지만,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거봐, 내가 하지 말랬잖아. 근데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그 길에 가봤는데 그 길을 가면서 나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힘들었어. 나한테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몰랐어.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데 사람을 너무 돈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돈보다는 좀 더 신뢰관계, 좀 사람 존중,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이 사람에 따라 성향이 다르더라고. 어떤 사람은 또 조직이다 보니까 또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그 돈이 정말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될 수밖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세세히 잘 살펴보지 않고 좀 너무 눈 가리고 앙한 게 아닐까. 너는 만약에 가게 된다면 좀 더 헤아리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좀 깊은 속사정,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생활 환경, 그리고 돈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사람과 신뢰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좀 선과 후를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책도 많이 보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 듣고 또 실패한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웠으면 좋겠어. 똑같은 길이지만 내가 가다가 편의점을 갔다면 너는 가다가 통닭집을 볼 수 있잖아. 나하고는 다른 시선을 볼 수 있는 거야. 나는 땅바닥을 쳐다보고 가는데 너는 하늘을 보고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더라도 너와 내가 보는 시야각은 다르고 경험하는 것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 물론 결과물이 다 따질 수도 있겠지. 가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누군가는 거기 개척하겠다고 가고 누군가는 개척하겠다고 갔지만 거기서 실패를 해. 너도 실패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면서 네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내가 어떻게 해서 실패를 했고 내가 어떤 점들을 느낀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려주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가다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면, 네가 생각했을 때 정말 나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빨리 내가 해줬던 이야기들 또 혹은 나한테 물어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때는 빨리 선택을 해서 다시 되돌아가거나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충고나 조언 너무나도 좋잖아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는 물론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워낙에 저도 어렸기 때문에 좀 혈기왕성, 지 잘난 맛에 사는 좀 그런 게 강했습니다. 똑똑하지는 않았어요. 되게 멍청했습니다. 한글도 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깨우치도 못했고 완벽하게 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맞춤법을 많이 안 틀릴 정도로 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맞춤법은 상당히 많이 틀리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똑똑한 친구는 아니었죠. 하지만 뭔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령, 뭐 이런 지혜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좀 캐치하는 능력, 눈치가 좀 빨랐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대식구 밑에서 자랐고 또 어려운 환경 상황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터득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하도 이제 제 친구들이, 초등학교 친구들은 좀 소년원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훔치거나 뭐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또 나쁜 짓을 좀 간간히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하나의 눈치로 작용을 했고 하나의 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지식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책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것들은 좀 부족하지만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눈치가 있고 캐치를 빨리 해서 좀 상황을 잘 좀 감지하는 그런 능력들은 좀 있지 않았나. 그리고 계산하는 데 있어서 뭐 나누기 곱하기 배운 적은 없지만 그래도 빨리 계산하는 법을 나름대로 좀 터득해서 숫자에 좀 밝았다는 표현이 맞겠죠. 남들보다 좀 밝아서 좀 돈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신용을 얻고 또 일을 할 때 항상 제 일처럼 일을 합니다. 제 일인 것처럼, 제가 사장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도 항상 신용을 하게 되죠. 일찍 오라고 하면 일찍 가고요. 늦게 가면 늦게 갑니다. 뭐 이거 시키면 굳이 군말 없이 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이런 좀 솔직히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살았기 때문에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주변에서 너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아?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 말인 즉슨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구성원들은 저를 피곤하게 생각하지만 그 위에 있는 관리자나 사장님들은 저를 좋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조직 문화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좀 각광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활용, 나쁘게 말하면 토사구팽 이런 용도로 많이 쓰였죠. 그래서 부려먹을 거 다 부려먹고 나중에 한번 이렇게 버리게 되는 그런 이용을 많이 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장님한테도 좀 인정을 많이 받았었고요. 뭐 그렇게 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게 되고 그리고 그 경험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좀 자부심이 생기다 보니까 남의 말에 귀는 기울이는데 이게 걸러 듣죠. 아 이거는 괜찮으니까 저장. 아 이거는 다 아니야. 그러면서 그분이 1시간 동안 떠들어서 이렇게 저한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그 중에 한 1분에서 10분 정도만 간추려서 듣고 나머지는 다 걸러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나머지 걸러낸 부분들 중에서 정말 알짜배기가 많았다는 거. 저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요. 많이 담아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여러 방향으로 되짚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아 이게 나한테 좀 더 맞구나. 이게 나한테 좀 더 맞는데 사람들한테도 좋은 거구나. 그렇게 가고요. 아 이거 너무 나한테 맞는데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거네. 이거는 사람들한테 좀 숨기면서 가자.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라는 사람이 조금씩 완성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완성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조각가가 어떤 피사체 이런 것들을 깎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저도 저라는 사람은 계속 깎고 있는 거죠. 살을 덧붙였다가 띄어봤다가 이쪽으로 깎아왔다가 또 다시 덧붙였다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저라는 사람을 계속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완성품을 쫙 만들어 놓고 이게 퍼펙트야, 이게 완벽해,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해버리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 그 순간은 정답이 있으면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뀌는 거거든요. 분명히 바뀝니다. 오늘과 어제가 다르고요. 1시간 전과 지금이 다릅니다. 밖에 비가 오는데 10분 전에 비가 안 왔지만 지금 또 비가 와요. 이런 부분들.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데 이게 완벽해라고 말하는 거는 좀 잘못된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념을 끝내 변하지 않는 거에 신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신념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게 신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 이걸 인정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과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 저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100%라는 숫자를 적용하기는 좀 그렇고요.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을 정도로 내공이 세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들이 건드려지면 욱하게 되고요. 이성적으로 좀 판단하는데 흐릿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몇 시간이 지나거나 하루 이틀이 지났을 때 후회가 물러오고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반복적인 일상들을 또 반복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저를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 그 과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과거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앞으로 나는 어떤 부분들을 할 것인지 이거를 생각해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또 되짚어보고 한 번 더 또 물어보고 한 번 더 또 좌절해보고 한 번 더 실망해보고 계속 묻는 겁니다. 힘들죠. 괴롭죠. 그렇게 살기도 싫고요. 그렇게 살아서 뭐가 나오는데 뭐가 달라지는데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뚜렷하게 남들한테 보여줄 만큼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한 가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변화를 느끼고 있고 그리고 자신감을 점점 얻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동영상을 남기는 것도 그렇고요.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것도 그렇고요. 누군가 봤을 때 솔직히 한 몇 달, 2개월 전, 3개월 전에 그랬다면 너무 쑥스러워서 아마 그분을 다시는 못 볼 정도로 창피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그런 이야기조차도 안 했겠죠. 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는 지금 그래서 1년 정도 하고 나면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나시는 분들한테는 쉬워요. 어차피 저를 새로 알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 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하지만 저를 기존에 알고 있던 분들한테 알리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나는 분명히 떡볶이가 빨가다라고 기억하고 있고 빨간 걸로 알고 있고 먹어왔고 여태까지 그런 음식 문화를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 떡볶이가 나와요. 당황스럽죠. 먹어봤는데도 맛도 없죠. 근데 그 맛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근데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밋밋해 보이고 맛없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큰 겁니다. 그게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분들, 지인분들이나 제가 중고등학교 가족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크다는 거죠. 하지만 새로 만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알고 싶어하는 분들조차도 저를 알아감에 있어서 아 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원래 이런 사람이네? 아 참 독특하다.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아 얘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바뀌었네? 야 대단하다. 이 정도까지 관심을 가져주고 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그렇습니다. 오빠 이렇던 사람인데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말해줬던 사람이 없습니다. 저조차도 정말 사랑했는데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의 현재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많이 달라졌네 라고 생각하는 조차가 없습니다. 이미지 시각적으로는 얘기를 하죠. 야 이 사진과 이 사진 많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야 너 그때의 성격이 이랬어? 근데 이 정도로 된 거야? 이런 것들은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제가 아무리 말씀을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저의 모습을 알게 된 분들이 지금부터 알아가신 분들이 한동안 연락을 끊겼다가 몇 년 후에 지금하고 또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다면 야, 너 진짜 많이 변했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야, 네가 변해봤자 얼마나 변해. 뭐, 또 이 새끼 말뿐이네. 죄송합니다. 욕이 나왔네요. 너 또 말뿐이네. 그만해라. 정신 좀 차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의 기분은 어떨까요? 솔직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오기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인정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오기보다는 그래 나의 과거의 모습은 그랬구나. 지금부터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지금부터 보여주면 되잖아. 그 보여줄 게 무엇일까? 이거? 그래. 이거 하나라도 꾸준히 해보자. 뭔가 변화가 있을 거야. 지금 내가 5분, 10분 남기고 있고 때로는 30분도 남기고 있는데 이 시간이 하루로 따지보면 얼마 안 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 하지만 1000일, 만일, 5년, 10년 후면 어마어마하게 변화있지 않을까? 어마어마하게 나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질적으로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라 정말 내 내적으로나 내가 사람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변해있지 않을까? 이런 확신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들이 많이 지나갔네요. 오늘은 또 말도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좀 잘 나온 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밋밋하게 끝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냥 자신을 믿고 과거 인정하고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 다른 것을 또 인정하면서 지금 당장은 그것을 밖으로 꺼집어낼 수도 없고 누군가한테 확 변화를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처럼 한번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상당히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어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경규 님과 이경규 님이 이제 MC로 나오셨고 여자 아나운서 분이 나오셨고 그 다음에 패널 분들로 뭐 이윤석 님하고 이만기 님하고 여러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100분 스피치를 하세요. 100분이 아니라 100초 스피치를. 100초 동안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 무슨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정말 이렇게 뭔가 깨달음을 줬던 그런 말들이 무엇이었나, 누구였나,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나한테 뭐가 있었지? 저는 솔직히 뚜렷하게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요. 그런 책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읽었었던 책들, 그 중에 하나가 있을 테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었던 분들, 분명 그 중에 한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말을 실수했네요.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 책이 있을 거고요. 다만 그 중에 어떤 특정 인물의 한 분, 특정 책의 한 권, 이런 것들이 좀 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는 모든 것들이 저한테 전환점이자 변화를 줄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저 자신이라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의 중심은 너다. 근데 다른 책에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세상의 중심은 다른 사람들이다. 이 말을 차근차근 겪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세상의 중심은 너다 이런 말을 조차도 믿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믿을 준비도 안 되어 있었죠. 자기 자신조차도 불신했으니까. 그러다가 그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게 되고 나를 중심에 두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조금씩 변화가 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끝나시는 분들은 되게 이기주의적으로 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워낙 자체가 또 사람과 어울리는 거, 그리고 대가족 이렇게 구성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자. 이런 말들을 지금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말들은 솔직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깨우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 말로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간질간질하는 그 마음속에서 간질간질하는 무언가가 제 무의식 속에 박혀있는 그 무언가가 이런 말들을 받아들이게 수용하게끔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언가 뚜렷하게 명확하게 생각나거나 없다 하더라도 그냥 무엇이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했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요. 찾으신다면 그걸 꾸준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나중에 분명히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저희 첫 번째 스타트는 구호였어요. 긍정적인 구호를 만들어서 나만의 구호를 외치는 거. 그게 3년이 지나니까 저한테 조금씩 뒤로 돌아봤을 때 야! 내가 이만큼 긍정적으로 변했네? 불과 몇 밀리 안 와 있습니다. 근데 그 몇 밀리 안 와 있던 게 저한테 엄청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 그럼 지금 내가 지금부터 또 뭘 하면 되지? 뭘 할까? 모릅니다. 책에서 이렇게 하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성공한 사람들도 이렇게 해라 하지만 그건 저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제가 그렇게 따라가기에도 많이 벅차거든요. 물론 그 중에 저한테 되게 어울리고
맞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씩 해봅니다. 아, 이거 아니네, 저거 아니네. 포기도 빨라요. 하지만 그렇게 해봄으로써 제가 뭔가를 깨달아가고 거기서 저의 것을 만들어가고 어딘가에서 지금 의식적으로는 생각이 안 나지만 지금 의식적으로는 생각이 안 나지만 무의식적으로 쌓여있던 무언가가 그때부터 조금씩 바깥으로 꿈틀꿈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남기고 있고요. 동영상을 남기면서 누군가한테 나 또 이렇게 동영상 남기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또 말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야, 네가 좀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찍어야 혹시라도 아냐,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 강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매일같이 이렇게 남기고 있다, 한번 봐라. 보여줄 수 있을 때도 좀 뭔가 뿌듯하잖아. 네가 뭐 머리 막 이렇게 헝클어지는 상태에서 수염도 안 깎고 뭐 옷도 대충 뭐 입고 하면 좀 그렇지 않냐. 한번 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부분들인데, 내가 뭔가 좀 이거를 아직은 아니다고 생각해서 안 했던 부분들인데 한번 해볼까? 그래.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저였다면 에이, 솔직히 속된 말로 까고 있네,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구나. 아, 이 형님이 나를 정말 생각해주네. 본 뜻은 모르겠어요. 저를 정말 생각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좋게. 예전에 그걸 해석을 할 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다면 지금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야, 그래, 이렇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그래,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불과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아마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제가 노력했었던 그 5년간의 세월을 제가 돌아봤을 때 흔적이 보입니다. 많은 흔적들은 아니에요. 눈에 확 띄거나 누군가한테 결과물을 말해줄 수 있거나 그런 흔적들은 아닙니다. 어렴풋이 희미하게 이게 맞나? 이럴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말씀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동영상을 남기면서 그 증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10년, 20년 동안 제가 했다는 그 과정, 해가면서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만약에 못한 인간으로 된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못난 인간이 되어갔는지가 나올 것이고요. 더 잘난 인간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서 더 잘난 인간이 되어 있는지,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이런 과정들, 기록들이, 이런 과정과 기록들이 남겨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한테 나는 이래, 보이지 않는 막연한 이런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랬어, 한번 봐봐. 2013년도 이랬고 2012년도 이랬어, 1월달엔 이랬고 5월달엔 이랬어, 10년 전에 이랬고 20년 전에 이랬어, 어제는 이랬고 작년에 이랬어, 근데 지금은 이래. 네가 느끼는 게 뭐야? 그 느끼는 것을 네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자유롭게 복장을 자유롭게 해서 좀 더 편안하게 그렇게 남기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강했지만 지금은 좀 생각을 달리해서 머리를 단정하게 뭐 이렇게 왁스 칠하거나 이러진 않더라도 좀 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셔츠나 넥타이 이거만큼 한번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아까 끝낸다고 해놓고 10분 정도 더 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제 그런 부분들 눈에 보이지 않고 하더라도 꾸준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 자신 스스로가 믿고 알아주면서 다독여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열린 사고와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쯤에서 끝낼게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꿈은,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